이금계 대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스님이 아까 긍정적인 사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좀 사실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살면서 다 이게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것도 있고, 가족들 간에 이제 있는 그 소소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그래 이건 그냥 살아가면서 누구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고민되는 거는 전 사실은 저희 배우자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남편? 네, 남편이 바람을 핀 건 아니고요. 아니, 해도 돼. 바람을 피거나 뭐 가정을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경제적인 거에 약간 등한시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가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경제적인 것도 옅법하게 좀 마련해주고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본인 생활에 너무나 치중하는 게 있어서 취미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사회생활 활동 여기에 치중을 하고 가족 이런 경제적인 거는 좀 약간 등한시하는 것 이런 게 좀 불만이고 그분이 어느 동네 고향이에요? 고향 우리 배우자가요. 수원이요. 수원 사람이에요? 네. 네. 수원 사람인데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니, 이야기해봐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네, 수원 사람인데 하는 거죠.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나서 좀 이게 힘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부모님의 맘대로 하는 게 있네. 네, 부모님이 다 해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직업 생활을 하니까 저도 벌고 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좀 부족해서 좀 제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나머지는 별로 고민은 없는 근데 거예요.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나는 보는데 네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 더 전략해야 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네. 노후를 생각하면 너무 가정사보다는 바깥 외부 활동에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으니 지금은 먹고 다니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네. 아니 왜 이 사람이 자꾸 그런데 가족 위주로 좀 살아가지 왜 가족은 조금 등한시하고 자꾸 외부로만 가느냐는 그런 이제 불만 아닌 불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절의 활동을 많이 해요. 절 활동? 네. 어디 갔어? 저희 그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법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봉사 활동 이런 활동에 많이 내가 한번 보자 그래. 스님이 찾더라고 이야기를 해봐.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 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도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꼽히지 마라. 뭔가 하면 완전히 중독 아닌 중독 같은 게 때가 있으면요 가정사가 힘들어져요. 뭐든지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을 원만히 하는 게 첫 번째죠. 그거를 1번으로 치고 그걸 90%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나머지 10% 가지고 여가 활동도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종교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90%를 종교 활동으로 정해버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와 정인. 그렇죠? 또 모든 게 종교로 되어 있잖아. 우리 알라도 모든 게 종교로 되어 있고 일부 기독교에 대도 안 하는 기독교도 정상적인 기독교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의 뇌를 파괴를 시키는 일부 몰지각한 그런 종교 집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현혹돼 가지고 그게 중독이 되고 그걸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절에는 그래다고 막 이래 돼가고 확 훌치 먹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어. 훌치 먹는다고 이야기 하잖아. 저가 막 훌치 먹더라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없지만 일단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불만을 표출하기는 또 집에서 속 좁다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같이 다녀보세요. 같이 다니세요? 같이 다니면 거기서 그 사림에 회장하고 계셔요? 네. 역할 많이 하죠.
근데 그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나쁜 것만은 아닌데 가정이 조금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정말 그 사림에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저 여주에서 오신 우리 거사님 계세요. 우리 저 거사님 부부도 정말 여주 실력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이셨거든. 지금은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정사에서는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일단 가정을 우선시 하시라. 근데 그거를 돌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할 자신이. 없죠.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중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차지하니까. 그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야기해가지고. 아 있어요. 근데 그 본인도 줄일라 해요? 아니요. 본인은 안 줄일래요? 근데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줄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아니 줄인다고는 하는데 그게 실천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실천은 안 되고 말을 하면 들어는 줘요? 네, 말은 들어줘요. 들어줘요? 네. 그럼 계속 이야기해요. 조금만 줄이자고. 네. 10번 갈 거. 내가 만나서 오늘 왔으면 참 좋았다. 오고 싶어 했는데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면 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네.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 거기 100이라고 치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10만 줄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요. 네. 다 줄이면 그 사람이 못 살아. 세상은 재미가 없어. 그 양반은 그게 지금 인생이 제일 행복함이고 제일 지금 좋은 거거든. 네, 맞아요. 자기는 인생이 제일 낙이 지금 그거야. 자기 제일 행복한 게 그거야. 애들 보는 것도 좋지만 막 저리 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자기 제일 행복감인데 그 행복감을 갖다가 10% 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줄일 수 있겠느냐는 거야. 못 줄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되나? 더 이상 힘이 못 돼. 10%를 줄이는 대신 내가 당신한테 이거를 줄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정치를 하시라는 거야. 어떤 정치? 가정정치를 하시라는 거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차이점. 나는 부부관계는 내가 결혼생활을 안 해봤으면 몰라. 하지만 부부가 똑똑한 사람은 있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 똑똑함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똑똑함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은 돌아버려.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그 부분과 짜증을 탁 냈다고 씻을 때 보살님이 그 사람이 문자는 거면 이제 그때 넘어가는 거야. 그걸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냐? 슬기롭고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지. 어떻게? 당신아, 여보야, 누구야? 애기 아빠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여행 한번 갔다 옵시다. 한번 줄이보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뭐 이렇게 해줄게. 그 정치잖아. 슬기롭고 지혜롭게 얼마든지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야.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사탄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작됩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시리아 중동이 한번 왕 무너졌죠. 이집트 무너지고 막 시리아 무너지고 뭐 막 전쟁 나고 난리가 났잖아.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시리아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사과장사를 갖다가 건드린 거야. 사과장사한테 길거리 사과장소를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거기서 사회적 불만이 일어나고 그게 전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요거로 시작하는 거야. 아주 작은 바늘 구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야.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소한 거를 갖다 오해를 풀지를 안 하고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사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불만을 가지지 말고 그걸 대화로 풀어내야 돼. 네. 한 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대화로 풀어낼 때 그걸 못 받아주는 남편이라 그러면은 잘못된 사람이지. 근데 보편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는데 좋게 이야기했어요. 좀 승질내면서 이야기했어요. 승질내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승질을 내도 다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고수지. 그러니까 고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네. 이길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야? 그건 보살님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 거야. 근데 그 사님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분이고 보살님은 똑똑해서 그래. 그러면 똑같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양반이 머리를 쓰 나도 머리를 쓰고 해야 되는 거야. 같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협상입니다. 똑똑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보살님은 똑똑하지 그 사람은 지혜로워. 못 이겨 그러면. 뭐 이기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할게. 그 사님 합의하세요. 나중에 유튜브 보라 그래. 아, 예. 네. 그 사님 합의해보세요. 합의. 100%를 그 보살님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살님 의견도 충족을 시켜줘야지만이 가정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시간 나거든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저하고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아시겠죠? 네. 이야기 고맙습니다. 해놨으니까 그 사님 보고 유튜브 알았죠? 해무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야 진짜 야 그건 진짜 어렵다. 자연현상으로 선적으로 이야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그런데 자연현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수증기가 뭐 바다하고 날씨의 차이에서 그 올라오는 게 그 해무잖아요. 해무만큼 아름다운 게 사실은 없죠. 바다 사람들한테는 제일 위험한 게 또 해무라.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위험한 게 해무인데 해무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얼마 전에 강안대교에서 찍은 마린시티 쪽을 찍은 해무 올라오는 모습을 찍은 게 있거든. 사진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 내가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 참 아름답죠. 봤어요? 봤죠? 그거 온 거 봤죠? 거기 부산 가면 거기 수시로 일어나. 어디가 또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그 SK 아파트가 생겼는데 옛날에 오륙도 거기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한자촌이 거기 있었어요. 나한자촌이. 우리 어릴 때 나한자촌을 넘어가면 그 밑에서 500원을 주면 오륙도까지 배를 태워줬었어. 근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었었는데 거기를 가보면 바로 뭐가 돼가 있는가 하면 해무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SK 아파트가 지금 안 팔린대.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해무는 그냥 자연현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한 번 더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뭐 하면? 한 번 더 하시면 머리 공양을 한 번 더 하면 머리 공양 이렇게 머리 네. 머리 삭발을 하면은 더 네, 아름다울 거라고? 네, 한 번 더 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운데 내가 사실은 오늘 어마어마하게 바빴었어. 그래갖고 머리 깎을 시간이 없었었어. 이해해요? 다음에 깎을게.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왔거든요. 네,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 간호팀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양병원 주세가 어르신들이 마지막 오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왔어갖고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표현하는 게 소풍 간다 이래야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예. 근데 어르신들 보면은 너무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오늘 잠깐 그 이야기 저기 이상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나? 우리 주지스님하고 아까 차담을 하면서 주지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은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는다고 그랬어. 그냥 힘 안 들이고 죽는다고 그래서 죽을 때 편하게 죽으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안 살고 빌빌 놀면서 살면 죽을 때도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하면서 아주 병고 치르면서 고생 바가지로 한다고 그 이야기를 오늘 비슷하게 했었거든.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는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웃으시면서 그래 보세요. 어머니 어르신 속으로 남아미타불 간센보살 남아미타불 간센보살 아니면 간센보살 한 남아미타불을 계속 하라고 하십시오. 그냥 귀에다 대고 남아미타불 하시라고 그래요. 말 잘 못하면 남아미타불 이거만 하고 발음이 잘 안 되면 간센보살만 계속 하시라 그래요. 그분들한테 다른 기도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그 기도 하시고 나면은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간센보살 나마미타불 그것만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보살님도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복 짓는 거라.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어? 네. 네, 제가 뭐 이제 저도 5학년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 남편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하기가 좀 오픈된 얘기. 그런데 있으면은 뭐 맞아야지.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요즘 하는 얘기가 뭐 쇼윈도 부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구나.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그게 고민일 때가 고민이에요, 요즘 사실은. 근데 어젯밤에도 사실은 이게 조인의 부부의 정확한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이게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인데 어떤 내면적이거나 어떤 고민거리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남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마음을 열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마음을 선뜻 보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 오늘도 사실은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뭐 저거 이쁘다 어쩌다 뭐 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은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제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나 그거 안 해봤는데. 네, 근데 어젯밤에도요, 사실은 뭐 집에 있는데 좀 답답해서 제가 밖에를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집 앞에 이 도랑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산책을 하는데 엄청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애 아빠는 집에 가면은 저는 성향이 틀려요. 애 아빠하고 저하고 저는 뭐 드라마도 보지만 뉴스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좋아하고 애 아빠는 영화나 아니면은 뭐 야구 스포츠 채널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도 텔레비전 하나 놓고 봐도 TV가 몇 대예요? 한 대라? 네. 한 대, 두 대.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뚝방을 걸으면서 남편하고 같이 손잡고 또 이렇게 밤에 그렇게 많이 산책하신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나도 남편한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톡을 보냈는데 기별도 없고 봤는지 말았는지 그 강가에 한 30분을 넘게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톡이 본 흔적이 없어요. 둘다 그러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지금 보니까. 그 사진 내가 보사님한테 뭐 이야기해봐. 마지막에 씻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고민스러워요. 요즘 되게 그게 뭐 하나 됐어요? 내가 안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혼을 탁 할 그런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된. 그게 한 1년 더 된 것 같아요. 1년 더 된 것 같은데 밥을 꽂혀줄게. 남편 속마음을 사실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편하고 그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해보지도 못했어요. 몇 년을 살라고? 지금 한 27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말 기대고 싶고 정말 이렇게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직은 젊습니다만 우리 딸아이를 작년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22살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올 봄에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애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다른 방에서 자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나서 엄마랑 아빠랑 따라 자는 거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같이 안 잘 것 같으면 나도 나가버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속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속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치근하고 안 됐고 또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는 또 더 불쌍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한번 마이크를 줘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자, 일단 보살님이 답부터 하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근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모델이잖아. 인생의 모델, 롤 모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애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이렇게 오면은 때로는 마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뭐 갔다 와, 뭐 어째 저째 이렇게 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일어요. 마음속에서. 그런데 때로는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을 더 오버해가지고 남편할 때 둘이만 있을 때보다 아들이 있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더 말도 시키고 그런 거는 있죠. 부부란 것은 나는 결혼 안 해봤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얼굴 보고 좋다고 커피 마시는 게 부부가 아니고요. 같은 곳을 향해 보는 것이 부부라고 그럽니다. 같은 생각,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게 부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걸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여는 방법인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 뭐라는가 하면은 남자들이 좀 풀어주면 내 마음이 열릴 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 네. 그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열어야 돼요.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다가가야죠. 그래야 열리죠. 안 그러면은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그 순간만 열리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부부라고 그랬어요. 내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 했고 어저 이렇게 옆에서 앉아갖고 야 저 산 예쁘다 이렇게 보는 게 부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마주보고 바라보는 게 아 산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산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산이 뭐가 예쁘노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보살님 이런 고민이 있는 거 그 사람 알았어요? 네,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예, 예. 그 저기 저 까똑 왔을 때와 까똑 대답 안 해주는데 귀찮았나? 아유, TV 보느라고 못 봤습니다. 몰랐죠? 예.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남자는 TV 본다고 그걸 못 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카톡까지 보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안 보내라고 생각하는 게 여자들 마음이야.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누구냐면 남자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남자가 풀어줘야 되나? 내가 그래서 잠깐 왜 남자가 풀어줘야 되는 거 저 기억해 놓으신다 싶고 잊어먹어. 여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자입니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면 좋아. 여자로서 꾸미고 여자로서 예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남자가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걸 안 가지는 게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자한테 분명히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돼. 나 이거 원하니까 당신 해줘라. 해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참지 말고. 내가 여자니까 참아? 그게 여자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요구할 거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돼. 여자니까 참아야지. 세상에 여자니까 참아야 되는 게 어디 있노? 그럼 남자는 그러면 참으면 안 되나? 남자도 잘못하면 참아야 된다는 거야. 남자는 지 할 말 다 하고 살잖아. 여자는 참아야 된다?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도 상관없어.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법회를 보면서 보살님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여자라고 연약한 척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내 의견은 분명히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달게 들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똑똑하게 하지 말고 슬기롭게 해라는 거거든. 슬기롭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갖고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라는 거야. 즉 보살님이 다가가고 싶지 않지만 다가갈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야. 그쵸? 그 마음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당당하게 남편이 안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하지 말고 해라는 거야. 그 사람은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돼가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카톡을 안 보내 텔레비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보살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카톡을 안 봤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핑계일 수도 있다는 여자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 까똑을 봤다. 우리 거사님이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우리 그 차 한잔 하면서 그런 거 이야기를 해서 남자는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여자는 운전하면서 전화하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그 한 개 더 할 수 있어. 전화는 핸드폰을 해놔 과자까지 먹을 수 있어. 여자는. 운전하면서 남자는 하나밖에 못해. 차 운전하고 할 때 여자들은 운전하면서 잘해요. 막 대화도 하고 빨리 가고 남자는요 운전하면서 더 못 가요. 그 집중을 이 운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운전에 집중하는 전화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밖에 못 봐. 근데 오늘 우리 보살님이 이야기를 꺼내셨잖아, 그렇죠? 네. 그 보살님 꺼낸 이야기 그 스님 들었죠? 예. 그 답 한번 줘봐봐. 아니 여기 해봐요. 제가 많이 고쳐야죠. 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예, 근데 예. 솔직히 보살님이 지금 그런 거사님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싶다라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고 요새 그 참 이 사람한테도 미안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물질적으로 이제 옛날 같이 이렇게 많이 못 갖다 주고 이제 그런 게 참 미안한 거죠. 근데 잠깐만 거기서 예. 물질적인 거 여워나요? 예, 예. 거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분 나쁜 적 있어 없어요? 있어? 돈을 못 갖다 주는 것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봐요. 돈 못 갖다 주는 거 기억해놔요. 나 잘못하니까. 네. 답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미안하죠. 미안하니까는 이제 좀 집에 가서도 이제 좀 얘기하는 것도 이제 더 미안해지는 거고 제가 이제 자꾸 피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물질적인 거까지 기억해놔라 그랬지. 남자는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몰라. 돈을 벌어다 줘본 적이 없으니까. 내 친구들을 이래 보더라도 남자가 돈을 못 벌면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나가서 주눅이 들어요. 힘들어해요. 집에다가 자신감도 없게 생겨요. 근데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인이에요. 저 뒤에 우리 수원에서 오신 보살님은 막 묵고 산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 지 혼자 놀러 다니는 때문에 지금 기분 나빠 죽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까 주지스님 자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때 사람들이 오시면서 가시면서 이럴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말 전에 내가 먼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의 길을 살려줘야지 남자가 할 길을 핍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옵니다. 지금 현 순간에 꽃감이 달다고 꽃감 빨리 떼먹으려고 그러다가 항문 막히는 거예요. 조금이 남자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부부가 멀어지는 것도 남자가 힘이 떨어지고 바깥으로 자꾸 도는 것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부부가 헤어져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남편이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에 빠져 있는 경우, 그렇죠? 남편이 폭력을 쓰는 경우, 그렇죠? 또 남편이 휴식 잡기에 빠져 있는 경우, 그렇죠? 또 그 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거와 비슷한 부류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부부가 불만을 가지는 거는 괜찮아. 그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건 정말 좋은 거야. 왜냐하면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해가 살다 보면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 그거는 두 사람의 책임이야. 남편이 그걸 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없어. 부부가 재산을 일구는 것도 이혼을 하면 50% 가져가니까 같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편이 좀 힘들 때 남편에게 힘을 용기를 심어줘가지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은 부인이 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적인 것은요, 둘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아, 남편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마음 아프게 안 된다 그랬다 내가. 그 이야기 했다. 너무 부모한테 너무 매의가 있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 자, 근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극복해야 돼요.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남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남자가 돈 못 벌어온다고 야 인간은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뭐 할 말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야 인간 네 밥 네가 알아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남자는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져요. 나가기도 싫고 나가서 돈도 못 버니 집에까지 오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보살님이야. 힘들지만 이 순간을 느끼기는 힘들지만 그 보살님이 하이하려고 마음먹은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봐요. 여건을 만들어줘. 힘들고 답답할 때 근데 그동안 잘 해가 왔잖아. 근데 놀고 먹는 백수가 마누라 두드리 팬 놈들도 있어. 천하에 못된 놈들이지. 그렇죠? 그런 놈들도 있더라고. 근데 안 그러잖아. 노력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되잖아. 안 된다고 뭐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될 때 조금 잘해주면 더 좋잖아. 아니 잘해주고는 있어요. 잘해주고 있어?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지, 그치? 그쵸? 근데요, 이 마음이 이렇게 제가 잘해주려고 의도적으로 잘해주려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지. 예,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안 만나면 딴 놈 만나서 잘 살았을게 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하지만 둘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만큼 갖고 왔으면 그 마음을 조금 더 열어라는 거야. 근성으로 열지 말고 속으로 마음으로 열어주라는 거야. 그럼 우리 거사님 내가 봤을 때 월요일부터 일하면 일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진짜로. 거사님은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내가 내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될 일 세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살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두 분 다시 남편 주눅들기를 만들지 마세요. 주눅들기 안 만들었는데 그게 주눅들기 만들었어. 자, 솔직히 이야기해봐. 거사님 느낌상으로는 참 힘들었죠.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마누라 옆에 있다고 막 겁나가고 뭐 집에 가면 맞을까 싶어가 이야기 못하면 안 돼. 이야기 한번 해봐요. 틀리면 좀 그런 게 있었죠? 예. 예? 예.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다니까? 알고 있었다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힘을 줘라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하게끔 만들어 줘라는 거예요. 약속해요. 네. 오늘 마음 열어. 그러면 돼요. 펜션 우리 내려가잖아. 골매골. 예. 내가 차 뒤에 트렁크에 그 CD 플레이어 싣고 왔어. 그 음악 명상 가르쳐 주려고. 둘이서 내가 부부가 하야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가르쳐 줄게. 그것도 가르쳐 줄게. 그거 CD도 들고 왔어. 기대하겠습니다. 그 CD에 보면 그 대박 프로말이 7집에 나온 건가 6집에 나왔는데 아주 부부를 하야시킬 수 있는 그런 CD가 있어. 그래 가르쳐 줄게. 해봐요. 네. 마음을 열어야 돼. 보살님이 접근을 해야 돼. 거사님은 보살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371 기도나 이렇게 자기가 일정을 정해서 기도를 정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71이 되거나 100일 기도가 이제 정했을 때 100일 되는 날 뭐 본찰이나 이렇게 절에 가서 회향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371이나 이런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수행을 하는데요. 그 사찰이나 같은 데 절에 가서 회향을 하는 시간이 없게 되잖아요. 매일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수행하는 시간에 마무리할 때 그날에 나 나름대로 기도 끝에 회향을 한다고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매일매일 집에서 하는 건 회향 기도 글을 넣지 않는 게 더 나은 방법인지 여쭙고 싶고요. 수행자가 100일 기도라고 이야기하게 된 동기가 뭐였던가 하면 한거 동안거 때 90일 100일간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100일 기도라는 거를 그
기간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불자로서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를 하는데 200일 기도를 한다. 기간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그날 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20일 했는데 오늘 일이어서 못 한다. 한다면 오늘로 또 오늘 빠져먹고 또 계속 기도할 거 아니야. 10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는가 하면 100일 기도 해놔놓고 한 90일 하고 나니까 아이씨 기도 깨져버렸다. 아유 10일 더 해야 되는데 10일 찝찝해가 죽으려고 그래. 그렇죠? 네.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날짜를 정하지 마세요. 날짜를 왜 정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침 기도 마칠 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오늘 하루의 기도를 회양을 한다고요. 기도 마치면서. 근데 그 회양 그 문구를 넣어서 기도를 마칠 때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고. 근데 해양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오늘부로 그만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양이라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하는데 100일을 못 마치면 여러분들 찝찝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100일 못 채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100일을 정하지 마시고 하는 날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하는 날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는 날까지 하고 마치는 날이 그냥 해양이야. 아, 그럼 회양이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를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회양이라는 걸 붙였으니까. 자,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절에서 사찰에서 100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시기도 100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0일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야. 애들 수능 100일 기도 하자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100일 하자는 이야기잖아. 그거는 기도가 정해지가 있고 정확하게 입제가 있고 해양이 있잖아. 49일도 초제가 있고 마지막 49일 해양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해지 가지고 있는 틀이잖아. 사찰에서 만들어난 틀이란 말이야. 그 틀은 사찰에서 만들어난 틀이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맞춰줘야지 되는 것이고, 보살님들이 편하게 집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불자로서 매일매일 하루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라. 자, 중국, 베트남, 일본, 마카오 이 동남아시아 쪽 있죠.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물론 사찰은 정해놓고 한다. 근데 보살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야. 매일 아침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야. 그 사람들 해양합니까? 다음날 아침 돼갖고 일요일 가게 문 안 열면은 문 안 열잖아. 기도 안 하잖아요. 대신에 집에서 또 하잖아요. 가게도 안 열면 집에서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했어. 여러분들 애들이 예전에 그 수학여행 가면은 부처님 막 돌부처님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에 갖다 놓고 이랬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 알아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에 부처님 갖다 놓으면 재수 없다고. 그 전부 절에 다 갖다 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생활불교가 안 된 거야. 생활불교가. 사실은 각 가정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모시고 있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당인가? 그러죠. 좀 무당인 같다. 그러죠. 왜? 우리나라 집에다가 부처님 모시고 있는 일반 사람이 모시고 있는 경우는 거의 무속인 아니면 없어요. 근데 그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마카오나 홍콩 사람들 전부 다 무속인인가? 그 사람들은 생활불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활불교를 안 하고 절불교를 하고 있는 거고 사찰불교를 하고 있는 거고 생활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찰에서 우리 운불도 봉안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내가 못 드려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 무슨 안 좋은 일 생기던데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생활불교는요,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집에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날짜를 정하지 마세요. 현재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여쭤봤습니다. 잘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다 이거.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여쭤볼 거 있습니다. 또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상당한 고민이고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는 기도나 아니면 그거 술을 못 먹게 하는 기도는 내가 봤을 때 없다. 덜 먹게요. 근데 이제 부처님요, 신중님요, 우리 아들 술 좀 안 먹게 좀 제발 좀 도와주시고 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도를 한다고 아들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는 없거든. 근데 부모의 바람이 신중님 우리 아들이 이제 술 좀 안 먹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술을 먹는 것은 아들이 술을 끊게끔 해야 되는, 아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좋았어? 술이? 뭐 좋아서 뭐. 아니 친구가 좋았어? 즐기기도 하고 뭐 우선은 뭐 체질적으로 받기도 하고 좋아하니까 먹겠지만요. 거기에 또 이제 뭐 자기 그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있고 취향도 얼마나 마셔요? 그 얼마라는 게 아주 많이 먹어요. 그거 많이 가지고 완전 뻗어버려요?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게 또 더 큰 걱정이고요. 그렇다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본인의 얘기예요. 지금 뭐 해요?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뭐 조금 어떠한 업장 때문에 그런 건지가 궁금해요. 근데 절대 뭐 업이 어떠니 그런 말씀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어디 가면은 꼭 뭐 선임들 이야기하면은 뭐 이 업 때문에 뭐 이야기하거든. 나는 선임들도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업하고 술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내 말은. 아니 저나 그 남편이나 어떤 뭔 잘못 때문에 자식한테 그런 건가 싶어서요. 업하고 아들 술 먹는 거하고 제자가 지가 먹고 싶어서 돈 벌어가고 먹는데 그거하고 업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죠. 그 양이나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쉬운 표현을 하자면 알코올 중독자 같아요.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35살이요. 35살? 네. 결혼 안 했어요? 네. 근데 결혼하면 정신 좀 차릴 거야. 근데 독한 마누라 만나야 돼. 선한 여자 만나면은 안 될 거고. 근데 아들 술 먹는 거하고 업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 절대 그런데 내 제발 부탁이다 여러분들한테.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업하고 좀 연결 좀 시키지 마. 부처님도 답답하실 거라. 내가 업이 많아가 우리 아들이 술을 많이 먹는 가 없으면 이러면은 부처님 내가 부처님이라 앉아있지 말 못하고 앉아있지만 나 돌아버릴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스님 아침마다 수행 정진을 해도 부처님 뭐 우리 아들 뭐 술 좀 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야죠. 그거는요 상관없어요.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살님 하고 싶으신 기도 정성껏 하시고 마실 때 오늘 기도 잘 마쳤다. 그래갖고 이제 정말로 나중에 오늘 기도 마쳤으니까 절에 가서 내가 해양했으니까 수박이라도 한 개 올려놓고 오늘 기도 해양했으니까 한번 절 한번 하고 와야지 이렇게 마음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뭐 업장을 말씀드리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기도하거나 뭐 절에 가서 뭐 우리 아들 술 좀 덜 먹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스님한테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잘하셨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기술 스님의 세상 사는 이야기 빠짐없이 들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